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인데 최근 경전철의 주인이 바뀌자마자 장애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포천 석탄발전소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GS 본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중단하며 화해 국면을 맞았는데 주 연료 변경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정부 경찰서가 아침 저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포천 소울읍 도로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근로자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A씨는 머리와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 경전철이 출근길 시민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올해만 벌써 두 번째인데요. 시민들의 불편은 둘째치고라도 최근 경전철의 주인이 바뀌자마자 장애가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경전철 전동차가 멈춰선 건 지난 10일 오전 9시쯤. 흥선역에 정차한 전동차가 10여 분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관제실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의정부 경량전철 관계자는 탑승 중이던 승객들을 모두 내리게 한 뒤 고장 전동차를 수동으로 차량 기지까지 이동시켰습니다. 이 조치가 이루어지는 동안 경전철 전 구간에서 운행 중이던 전동차가 거북이 운행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배차 간격이 3, 4분가량 늦어져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또 살살 가더니 의정부역에 가서 다 서가지고 또 다 느렸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걸어서 갔지. 의정부 경남전철 측은 이번 고장이 전동차 자체의 결함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는 조사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의정부 경남전철은 파산한 전 사업자로부터 운영권을 넘겨받아 지난달부터 의정부 경전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로부터 운영비 부족분을 보전받는 대신 운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행 한 달여 만에 원인 모를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점검, 예방 점검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전동차라는 게 워낙 또 뭐 몇만 개 부품을 연결해가지고 쓰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잘못돼도 이런 또 고장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의정부시는 과거 경전철 운행에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시장에 나서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번은 대수롭지 않은 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차량 한 대가 지금 고장 나서 그거 지금 우리가 조처분 중이었잖아요. 다른 차량을 조선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거는 장애 포함이 안 돼. 그냥 단순한 고장일 뿐이에요. 의정부 경전철은 지난 2012년 7월 개통 이후 지금까지 한 달 평균 2.3회, 총 34회 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경전철 승객을 한 명이라도 늘려 수익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고장은 시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향후 경전철 운행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포천 석탄 발전소 문제가 재점화됐습니다. GS 본사 앞에서 단식 투쟁을 중단하며 화해 국면을 맞았는데 주연료 변경을 두고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포천 땅을 당장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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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포천 시민 2천여 명이 석탄 발전소 앞에 모였습니다. 준공 허가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주민들은 석탄 발전소 주연료를 석탄에서 LNG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에게 석탄가루 날리는 포천을 물려줄 수 없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은 가장 먼저 우선이며 앞으로 포천 땅 어느 곳에도 정정연료가 아니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지난달 석탄 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면서 주민 반대는 일단락되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포천 석탄 발전소 측이 준공 신청을 하면서 논란은 재점화됐습니다. 문제는 주연료인 석탄. 포천시는 청정 연료로 교체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며 석탄 보일러 건축물 준공 신청을 보류했습니다.
박용국 포천시장은 이날 집회에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며 석탄발전소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석탄발전소를 반드시 폐쇄해야 한다고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포천은 천연 지역으로 수도권이지만 수도권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아주 천년에도 사람 살기 좋은 고장이야. 근데 이 석탄 발전소로 인해서 미세먼지가 하냐면은 우리 포천시가 천연 지역을 막아주잖아. 그러니까 전 시민이 전 반대하는 거지. 뭐. 미세먼지가 점점 더 심해서 마음대로 숨 쉬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 뭐 우린 뭐 늙은이니까 뭐 이제 얼마 살 날도 멀지 않았지만은 젊은 애들 때문에 큰 문제거리가 돼서 시방 우리가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GS 포천 그린에너지는 준공 허가 보류로 사용 승인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커졌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연료 변경 없이는 허가를 내어줄 수 없다는 포천시와 주민들. 건설을 마치고 본격 가동만을 남겨둔 상황에 주연료 변경은 어렵다는 석탄발전소. 이들의 팽팽한 기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천 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지난 광화문 집회 이후 두 번째입니다. 포천 석탄발전소가 폐쇄되거나 혹은 주원료가 변경될 때까지 주민들은 이 같은 투쟁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의정부 경찰서가 아침 저녁으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단속은 지난달부터 관내 10곳에서 불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이른 아침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아침 시간에도 음주 단속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졌지만 오는 25일부터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만 돼도 면허가 정지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포천 소호읍 도로공사 현장에서 흙더미가 무너져 근로자 A씨가 크게 다쳤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15분쯤 우수관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퍼냈던 흙이 작업 중이던 60대 A씨에게 쏟아졌습니다. A씨는 머리와 갈비뼈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찾아가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상 점검을 진행합니다. 점검은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매월 유동이 많은 장소를 찾아갑니다. 지난 5일에는 양주경찰서 앞에서 진행됐으며 배출가스와 매연 농도, 배출 허용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점검을 통해 측정값이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 안내와 정비 상담, 기타 차량 소모품을 무상으로 보충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포시 풍무동의 한 도로가 택지 개발로 막혀 평소 이 도로를 이용했던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계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해당 부지가 문화재 보호지역으로 묶여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원25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시 풍무동 승가로 58번 길. 전방에 길이 없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옵니다. 도로의 끝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는 펜스에 가로막혀 있는데요. 도로의 반대편은 인천시 서구 불로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이곳 도로를 이용하지 못했습니다. 공사 현장은 검단 신도시 택지개발 지역입니다. 평소 이곳 도로를 이용해 인천 서구를 오갔던 주민들은 큰 불편을 호소했습니다. 하루에 800대 내지 1000대가 통행하는 그런 아주 좁은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차량들이 인천 그 서구 쪽 사람들 그리고 풍무동 사람들 왕래하는 그런 중요한 도로를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이 풍무동 사람들은 팽팽 돌아가야 돼요. 검단 신도시 같은 김포를 가더라도 엄청 돕니다.
현재 김포시와 인천시는 해당 부지에 계획도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계획도로는 사라진 도로의 대체도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부지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김포 장릉산 일대. 김포시 관계자는 도로 개설을 추진했지만 문화재청이 문화재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며 훼손 범위를 최소화해 다시 한번 문화재청에 도로 개설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로 개설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 지역 주민들은 단체 행동을 예고했습니다. 풍무동 민원이 뭐 항공기사무소부터 공동묘지, 뭐 공장지대, 그다음에 검단 신도시 개발하면서 폭파음, 뭐 도살장, 뭐 장례식장, 온갖 그 혐오 시설물들이 1km 안에 다 존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와중에 도로가 막히고 저희 연합회에서는 이제 사회단체와 같이 연계를 해서 지금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고요. 민원 25 이재필입니다. 전에는 접하기 어려운 귀족 스포츠였지만 점차 벽이 낮아지는 스포츠가 있습니다. 바로 승마인데요. 경기도 양주시 승마장을 찾는 방문객이 점차 늘면서 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에 위치한 양주시 승마장입니다. 부드러운 모래가 깔린 실내 마장에서 시민들이 승마를 즐깁니다. 반듯한 자세로 여유 있게 말을 타다가 이내 속도를 내어 달려보기도 합니다. 어른뿐 아니라 아이들도 승마의 재미에 흠뻑 빠져듭니다. 재밌고 말이 생각으로 순하다는 것도 알게 돼서 좋고 좀 더 친해질 수 있어가지고 좋았어요. 양주시 승마장은 12,8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실내, 실외 마장과 원형 마장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국가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있어 초보자도 어렵지 않게 승마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가격은 1회 30분 기준 성인 3만 원, 어린이 2만 5천 원으로 주변 민간 승마장 이용료의 절반 수준입니다. 와. 네, 제가 이렇게 장비를 다 착용을 하고 승마를 해보긴 처음인데요. 지난 2017년 3월에 이곳이 문을 연 이후 지난해까지 11,000명가량이 다녀갔습니다. 이용객 수는 해마다 늘고 있고 최근 들어 하루 평균 방문객 약 40명이 승마장을 찾고 있습니다. 양주시 승마장은 더 많은 시민이 승마를 접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저희 승마 체험은 물론이고요. 학생 승마 교실이랑 저희가 이제 힐링 센터로 해서 재활 승마랑 지금은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제 저소득 승마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이제 접하기 힘든 거라서 조금 이제 다가오기도 힘들고 좀 무서워하시는데요. 하시다 보면은 재밌어서 계속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양주시는 승마장이 활성화될 경우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우리 농촌 체험하고 할 수 있는 곳하고 해서 연결해서 그쪽에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특히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숙박업소 같은 데랑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저희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방문객 약 9천 명이 승마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초롱입니다. 포천시는 신규 양수발전소 유치 신청서와 12만 2천여 명의 주민 서명이 담긴 서명서를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에 제출했습니다. 포천시는 대상지인 이동면 도평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수발전소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강원도 양양 양수발전소를 현장 견학하면서 양수발전소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또 포천시의회는 양수발전소 유치 지지 선언을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역시 지난 7일 포천을 방문해 친환경적인 양수발전소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신규 양수발전소 건립은 약 1조 원의 비용과 11년 11개월의 기간이 걸리는 사업으로 최근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6월 중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의정부 도시재생 2기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도시재생 2기 수료식에는 교육기간 동안 주민 스스로 만든 우리마을 도시재생의 모습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기 도시재생대학은 지난 4월에 개강했으며 주민 50여 명이 참석해 2019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참석과 우리마을 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 사업의 전반적인 현황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전문가의 현장 답사, 또 전문가의 다른 선진지 사례를 들어보고 우리 마을에 적정한 사업이 무엇인가,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울 수 있어서 도시재생대학은 마을의 계획을 수립하는데 주민들이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시재생대학을 개강한다는 소식을 듣고 신청하고 참여했는데요. 네, 교육기간이 이제 주말이라서 좋고 또 시간이 짧습니다. 한 8주인데 한 3개월 정도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다니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개정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와 인천시가 최종 합의를 이뤄냈는데요. 경기도는 명칭 변경안을 국토부에 공식 건의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수도권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등 세 광역지자체를 원형으로 연결하는 128km의 왕복 8차로 고속국도입니다. 서울 외곽이란 명칭 탓에 경기도와 인천시가 서울의 변두리란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죠. 서울은 서울이고. 그러니까 서울의 변두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꼭 서울 외곽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 하면 더 좋겠습니다. 현행 제도상 고속도로 명칭을 바꾸기 위해선 해당 노선을 경유하는 모든 지자체장의 동의를 얻어 2개 이상 지자체장이 공동 신청해야 합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을 수도권 순환고속도로로 바꾸기 위해 관련 지자체 설득에 돌입. 지난해 12월엔 인천시와 도내 14개 시군의 동의를 얻어냈고 올해 초부터 서울시와 실무 협의회를 꾸려 마침내 최종 동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도의회와 13개 시의회가 명칭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힘을 보탰습니다. 명칭 개정이 되면 서울 외곽에서 안되는 상대적 빈곤감이 해소되고 서울, 인천, 경기도가 상생 발전하는 기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명칭 개정에 서울시, 인천시가 모두 동의함에 따라 이번 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공식 건의할 예정입니다. 경기슈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철을 맞아 여름철 인기식품 업체를 집중 수사할 계획입니다. 도특사경은 오는 12일부터 18일까지 냉면과 콩국수 등 여름에 많이 판매되는 식품 제조 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허가 여부와 원산지 표시, 위생 환경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도특사경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와 더불어 공급 업체를 추적해 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도 맑고 선선한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로 선선하겠고 낮 최고 기온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으로 좋겠습니다. 이어서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28도로 크게 덥진 않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비 소식은 따로 없어 나들이 즐기시기에 무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수입니다. 비 소식이 당분간 없는 만큼 세차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낮에 운동을 할 경우에는 수분 충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